조카를 살해하고 왕권을 찬탈해 피해 군주로 불렸던 세조. 그런데 세조하면 유명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조선 군왕 중에서 최고의 애주가이자 술고래였던 세조를 모셨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윤호앗,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술꾼대 세조의 술자리 이야기입니다. 세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조는 타고난 술고래로 주량 또한 상당했으며 자주 술을 즐기던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술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죄위기간이 세조보다 5년이나 더 길었던 태종 때 167건인데 반해 세조 때는 무려 467건이나 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셨는데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 세조 7년 어느 겨울날 지금처럼 날이 급작스럽게 추워지고 첫 얼음이 얼던 때였습니다. 세조의 최측근이었던 신숙주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비빙년을 열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세조가 신하들을 치하하는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조의 트릭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를 신하에게 보내면서 임금이 지은 시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과연 신숙주가 임금이 지은 시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을 하려 한 겁니다. 만약 알면 그만큼 충성심이 높은 거고 모른다면 그걸 핑계삼아 벌주를 내려서 진하게 술 한잔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를 전해받은 신숙주는 다행히 임금의 시라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충성심 가득한 답시를 지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세조는 신숙주와 진한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임금 입장에서는 술을 먹기 위한 장난이었겠지만 신하 입장에서는 자칫 불경죄 또는 괘씸죄가 찍힐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조가 어느 날 측근 신하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조가 금주령을 내리면 어떡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하들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금주령을 얘기하는 속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눈치 빠른 신숙주가 금주 대신에 가음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세조와의 술자리는 사실 신하들로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사 부리는 것을 싫어하는 세조가 술자리에서 실수를 하는 신하들을 엄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정인지가 세조와 술을 먹다 너무 취해 갑자기 야자타임을 트기 시작했는데요. 기가 찬 세조가 되물어도 이미 깔라가 된 정인지는 계속해서 반말로 답했다가 파직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정인지는 세조 옥립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인데다가 그저 말실수한 것에 그쳤기에 파직으로 좋겠지만 술자리에서 실언을 했다가 목이 날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사성 서강이란 사람은 세조와 불교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벌주를 연거푸 받아 마시고 만취해 결국엔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가 사형을 당했고 세조 12년에는 공신양정이 술김에 세조에게 물러나라 퇴위를 건의했다가 차명을 당하고 맙니다. 세조의 절친이자 충신이던 신숙주도 하마터면 술 때문에 목이 달아날 뻔했는데요. 그날은 세조, 한명회, 신숙주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얼큰이 취하자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비틀며 장난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신숙주가 정신줄을 놓았는지 정말로 세조의 팔을 같이 비틀어 버린 겁니다. 임금 얼굴에 작은 손톱 자국만 나도 사약받던 시절에 옥체의 손을 술이 확 깬 세조가 혹여 신숙주가 자신을 만만히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은밀히 신숙주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다행히 그날 밤 신숙주가 고주망태가 되어 잠자리에 들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과 술자리를 마친 뒤에 한명회가 신숙주를 불러서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신숙주가 한명회의 말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봤다면 그날이 신숙주의 제삿날이 됐을 겁니다. 이쯤 되면 직장 내 회식이 여흥이 아닌 일자리의 연속이듯 세조와의 술자리 역시 신하들에게 목숨을 건 국사의 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